네, 여러분과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직선을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직선의 방향을 상징하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어떤 벡터든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직선과 함께 다니는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대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직선 위를 지나는 점, ABC인데 이거 이제 아는 점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구성하는 이제 돌아다니는 점들 X, Y, Z 같은 게 존재한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직선 L을 어떻게 좀 그 공간에서의 직선 L을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지. ABC에서부터 X, Y, Z까지 가는 벡터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출발점이 ABC고 도착하는 점이 X, Y, Z면은 그리로 가는 벡터 L이라는 거는 X 빼기 A, Y 빼기 B, Z 빼기 C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벡터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U는 L, M, 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요거 L이라고 하지 말고 라지 L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찰한 거는 바로 이 U라는 벡터와 ABC에서 XYZ로 가는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 평행 이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벡터 U는 L, M, N인데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L이라는 건 U에다가 적절히 K를 곱하면 되지 않겠어? K가 상수이고 이때 L과 U는 벡터일 때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한 X 빼기 Y 요거는 말이죠. 상수 K에다가 LMN을 서로 곱한 거와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벡터의 성분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서로 곱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KL에다가 KM에다가 KN이 나오는구나 라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거 아니냐? 이 두 벡터가 서로 똑같으려면 X 빼기 Y와 KL이 똑같아야 되고 Y 빼기 B와 KM이 똑같아야 되고 Z 빼기 C와 KN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도 되지 않을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X 빼기 A는 KL이 될 테고 Y 빼기 B는 KM이 될 테고 Z 빼기 C는 K 곱하기 N이 될 텐데 이 K라는 문자가 모두 똑같으니까 왠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지. 그렇다면 L분의 X 빼기 A도 K이고 N분의 Y 빼기 B도 K이고 N분의 Z 빼기 C도 K가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거죠. 뭐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좀 정신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답니다. 호잉, 희한하게 생겼네? 네, 이게 바로 공간에서의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가 미지수 x, y, z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LMN이 분수 밑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우리가 아는 점이라 했던 ABC가 바로, 너무 까맣다, 그지? 파란색으로 대신할게요.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하나 잡아놓고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상상하고, 그래서 L과 U를 이렇게 놓고 나면 평행 성질에 따라서 똑같다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정리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를 만한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1, 2, 3을 지난데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은 X, Y, Z라고 하는 거지 뭐. 하고 나서 그 직선과 방향을 같이 하는 평행한 벡터가 뭐 0, 1, 0, 말고요. 지금은 조회제는 안 할 거예요. 2, 3, 5가 나왔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2, 3,5와 x-1, y-2, z-3이 된답니다. 근데 아까 쌤이 이제 필기할 때 아이고 여기 0이면 안 되는데 막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냐면 그건 따로 배워야 돼요. 이 밑에가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0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 이제 예제를 좀 풀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개념에서 미리 일단은 다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장에서 바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방향 벡터에 0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아까 말했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일단 U, 즉 L, M, N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가 일단 A, B, C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의 X-A, M의 Y-B, 그리고 N의 Z-C가 바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여기까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미리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 치고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Z축이라고 한 다음에, 이쪽에 좌표를 5, 그 다음에 이쪽에 좌표를 4, 즉 0,0,4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직선과 평행인 벡터를 일단은 5, 0,4 하나로 두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기 점이 5,0,4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으로 10,0,8이 있더라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검은색 직선의 방정식 라지 L은요, 여기 X쪽은 이제 X 지나가는 점과 X 밑에 있는 방향 벡터 X좌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Z쪽은 Z가 지나가는 점과 그리고 Z의 방향 벡터의 성분의 일부를 여기다 적어주어요. 근데 Y를 못 적어. 그래서 그건 빼놓고 컴마 해준 다음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에 Y좌표 있죠? 그걸 여기다가 적어주면은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조금 독특하죠? 일단 지나가는 점을 1개, 2개, 3개 적는데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인 이 사람은 따로 이렇게 컴마를 찍고 옆으로 뜯어내서 별도로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쌤이 요거를 옆으로 좀만 이동시켜 보자. 이 직선은 방금 전 그린 사람과 완전히 평행해. 평행함으로 5,0,4라는 그 벡터를 그대로 써도 괜찮아. 벡터는 위치는 바뀌어도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 그랬잖아요. 방향 벡터는. 자,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점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으로 쌤이 요거 너무 안 보인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으로 10,5,8이라 치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일단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인 그 자리는 따로 뜯어서 y는 하고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써주라 그랬죠? 5라고 적어준다. 그 다음에 x가 지나가는 점은 10이고 z가 지나가는 점은 8이야. 그 밑에다가는 방향 벡터를 깔아준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개가 0이면 어떡할까요? 2개 다 뜯어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차후에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는 K로 한 다음에 X, Y, Z를 전부 다 점 형태의 1차식으로 뜯어내는 작업까지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일단 그 전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요 예제를 이용해서 요런 이제 그 직선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개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란
자, 요런 아이디어로 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직선을 쫓아다니는 그 직선과 평행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엘레멘이라 칭하고 그거를 바닥에 깔아준다는 거예요. 엘레멘이 그럼 1, 2, 3 말고 엘레멘 자리에다가 뭐 엘레멘이 만약에 2, 3, 5였으면 2, 3, 5 말고 딴 것도 써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다 비율로 나오거든. 4, 뭐 6, 10이 나온다거나 2로 만약에 약분한다 그러면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식으로 비율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다 쓰건 쌤은 늘 정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되 되도록이면 좀 기하 분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져다 쓰는 것을 훨씬 더 권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아이디어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평행하다면은 그것은 이렇게 서로 곱하기해서 적절히 맞출 수 있는 거다. 벡터가 평행하다면, 그래서 평행 성질을 이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내내 굉장히 많이 써요. 평행 성질은. 그래서 이 평행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확고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확고하게 하나의 어떤 뭐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